안녕하세요. 그레이예요. 제가 주말마다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자기 전에 원래 핸드폰 보는 게 되게 안 좋다 그러잖아요. 습관을 못 버리네요. 그래서 자기 전에 저는 가끔씩 이렇게 동영상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화면은 안 틀고 음성으로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면서 그 음성을 들어서 그거를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활용하려고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켜놓고 화면은 보지 않고 그렇게 잠을 자는 버릇이 있어요. SNS에서 이게 되게 많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50대가 넘어서면 후회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동영상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얘기한 10가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껏 그렇게 행동한 게 너무 부질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10가지가 있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무조건 참아주면서 희생적인 삶을 산 것이 굉장히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셨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후회가 되시나요? 사실, 희생을 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가족, 배우자, 내지는 자녀, 보통 또 부모, 아프신 부모 이럴 때 많은 희생을 했다. 내 젊음을 그쪽에 바쳤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아들도 혼자서 정말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컸고 정말 헌신해서 헌신짝 되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헌신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 제가 더 좋아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그만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 상태에서 마음을 딱 접는 버릇이 있어요. 사랑에 너무 가슴 아리 해본 적도 사실은 없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너무 희생했다. 내가 헌신해서 헌신짝이 됐다. 저는 헌신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도 되는 사람만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헌신하는 게 성향적으로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신하시는 분들이 나쁜 거 아니죠. 헌신짝처럼 버리신 분들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젊음을 헌신하는데 보낸 거를 되게 많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얘는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살아온 것이에요. 제가 일을 하는데 많은 회장님들, 위원장님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명예욕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신 나머지 자리를 바뀌실 때 이거를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남한테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본인이 여태껏 쌓아왔던 많은 좋은 이미지들이 데미지를 입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내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임기가 끝났으면 다음 사람한테 멋있게 넘겨주고 나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너무 멋있었다. 그렇게 내려오는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내 인생보다 남의 인생을 걱정해 준 것, 그래서 내 인생을 희생시킨 거를 많이 후회하신대요. 우리 예전에 가장의 의무를 지느라고 대학을 붙었는데 대학을 못 가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내가 보통 장녀들이 내 인생을 희생해서 자식들을 이렇게 케어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저희 조직 같은 데서도 보면 조직생활, 직장생활, 회사생활 이런 데서도 보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경우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본인 몸 보존하고자 해서 본인의 책임을 남한테 떠미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나를 보호해야 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랖 이런 거를 부려서 남을 보호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남을 보호해서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할 때도 있는 거죠. 단지 그렇게 해놓고 후회를 안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인생을 희생을 시켰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인생을 케어하거나 보호하거나 이렇게 생활했던 거를 많은 분들이 후회하신다는 거죠.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파한 이것을 되게 부질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은 지나간 시간 중에 언제가 가장 가슴이 아프셨어요? 저는 이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사실은. 저는 제가 아들 하나를 정말 결혼 5년 만에 2박 3일 동안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아들이 그 난산을 하다 보니까 인큐베이터에 거의 10일 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귀한 아들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내 호흡이 안 돼서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너무 어렵게 제왕절개로 그것도 겨우 낳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애가 죽을 수 있다고 너무 그 아픈 배를 움켜쥐고 아기를 보러 막 그렇게 내려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정말 후회되는 거는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사춘기를 제가 망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그게 참 지금도 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별거를 시작해서 애가 굉장히 많이 위축됐었죠, 사실은. 공부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가 별거를 하다 보니 애가 엄청 많이 위축됐었겠죠. 그리고 또 중학교 때는 본의 아니게 전학을 가면서 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고 또 그 아이는 별거하고 있는 부모를 학교에 오라고 하는 게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그냥 그거를 고스란히 당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나중에 알고 정말 일주일 동안 실어증이 걸렸었어요. 너무 고맙게 너무 잘 자라줬어요. 정말 해준 건 하나도 없는데 본인이 본인 앞길을 너무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엄마는 너의 유년 시절을 망친 게 엄마의 그 가슴에 한으로 맺혀 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를 뭐라고 위로했냐면, 엄마, 그 당시에는 힘들었던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 불쌍하고 어떤 애들을 도와줘야 되고 나는 이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내가 많이 겸손해졌고 덕분에 나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이른 나이에 자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 반드시 나쁜 게 나쁜 거는 아니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단단해졌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위로를 해줘서 엄마가 아들을 존경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제 아들이지만 저는 진짜 제 아들의 그 생각과 사고방식을 정말 존경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그 가슴 한켠에 아린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시면 그런 것도 그냥 인생의 어느 한 페이지인 거죠. 한켠에 묻어두시고 부질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떨쳐내는 그런 용기를 발휘하시고 지나간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간에 더 충실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존심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은 자존심과 자존감 구분 정확히 되시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녀 관계나 연애 관계에서는 이게 정말 예외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자존심을 부릴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소위 밀당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밀당이 맨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이 연애 중이나 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밀당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이별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면 부부 관계든 연인 관계든 그 관계는 지속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그 감정의 공유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공감이 안 되고 어떤 소통, 소식 이런 게 공유가 안 되는 커플들은 정말 오래가기 어렵고 또 오래 가서도 계속 마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안정형과 회피형과 불안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세요? 저는 제가 안정형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안정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회피형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의 불안형 인자가 있구나. 제가 그거를 요즘에 알아가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봤더니 안정형과 안정형이 만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래요. 그런데 이 안정형이 회피형이나 불안형하고 만나도 그 안정형과 안정형이 만났을 때처럼 그만한 그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악의 커플은 회피형과 불안형인 거죠. 주위에 보면 회피형들,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회피형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 회피형이 안정형을 만나지 않으면 그 커플은 정말 어려운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 봐도 정말 안정형이 만난 친구들은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서 정말 싸움이 되지 않는 커플들이 있어요. 보면 저는 싸움이 되지 않는 커플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안정형과 안정형이 만났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싸우는 커플들 있잖아요. 그런 커플들은 회피형이나 불안형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인 거죠. 이거는 정말 서로가 심신이 너무 피폐해지고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회피형이나 불안형을 굳이 만나서 내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 가능하시면 안정형의 사람을 가까이 두시면 노후가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희가 걱정하는 90%는 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10% 정도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잘 때 항상 그 많은 고민을 머릿속에 갖고 자는 거죠. 제가 아까 사무실에 잠깐 일하러 갔다 왔는데 저희 직원이 당직을 하고 있었어요. 일하다가 막 둘이 이제 사담을 나누게 됐는데 아직 그 친구가 결혼을 안 했어요. 무슨 막 얘기하다가 뭐 돈은 많이 모아놨냐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막 올드미스인데 막 아파트도 사놓고 이래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일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그 표현이 너무 웃겨서 왜 그렇게 돈을 안 쓰고 모으냐 그랬더니 노후가 너무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혼자 살고 그런데 무슨 노후가 불안하냐. 노후가 불안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작 노후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은 난데 저 친구들이 벌써 저렇게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둥바둥 살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돈을 모았던 것도 아니고 또 한동안 모았던 돈이 한꺼번에 훅 날아가는 경험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정말 한때 힘들어서 빚에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정작 굶어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듯이 그냥 흘러가야 되겠다. 사람이건 돈이건 뭐 명예건 직장이건 그런 생각이 언제부터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진 건 있는 거죠. 또 인생에서 부질없었다 생각하는 거는 연애에 목숨을 걸었던 거래요. 여러분 정말 그 연애에 목숨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굳이 생각하면 열애는 해본 것 같아요. 열애는 해봤는데 뭐 거기에 목숨까지 걸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짝사랑 같은 걸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고 결혼을 늦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미팅 소개팅 이런 것도 아예 안 하고 연애에 목숨을 걸은 것도 부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정말 열애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아쉽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아는 그 직장 동료는 만난 지 100일 만에 결혼한 커플도 있어요. 그런데 뭐 사랑이고 뭐고 이런 감정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 그 어른들이 이렇게 얼굴도 모르게 중매해서 결혼하는 그런 느낌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살아요, 또. 근데 이런 거 보면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100일 만에 결혼을 하고 또 그 사람하고 잘 살지? 이런 게 저는 되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잔잔한 사랑이 오래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불같이 확 타오르는 사랑은 또 불같이 이렇게 다 커지는 것 같아요.